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저희 반장님과 함께 강의부터 종목 상담까지 쉬지 않고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반장님 만나뵙기 전에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브리핑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등락이 갈리는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2차 전지주들의 질주에 너무 잘 가는 모습이죠. 반면 코스피는 2600선을 겨우겨우 턱걸이로 마무리 지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0.31% 하락한 채로 2600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은 0.85% 오른 채로 931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기관이 적극적으로 좀 팔아냈습니다. 3,164억 원어치 지금 현재 기관이 4일째 팔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이 오늘 1,504억 원어치, 1,652억 원어치 각각 순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2차 전지주들이 좋은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함께 사들였습니다. 275억 원어치, 기관이 552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였고 외국인이 홀로 621억 원어치 현재 팔아내는 모습이네요. 관련돼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 첫날, 상장일 급등 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Y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상장 첫날 66% 정도 상승을 해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입성 첫날 강세를 보여준 종목 15% Y랩 오른 채로 1,35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Y랩은 웹툰 제작사로 웹툰 제작 밸류체인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업계 최초의 스튜디오형 제작사입니다. 관련돼서 또 이렇게 화려한 대비를 마친 종목이 있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역시나 2차 전지주들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형제들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오늘 이슈를 좀 살펴보면 유가증권 시장 이전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코스닥 대장주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오늘은 강세를 보이면서 강보합권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약세를 보였다가 겨우 막판에 상승 전환을 해내는 모습이었는데 0.42% 상승한 채로 36만 2,5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 가능성이 제기가 됐지만 회사 측은 장 마감한 뒤에 해명 공시를 통해 이를 부인했습니다. 해당 이슈까지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2차 전지주들이 현재 달려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전반 분위기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저희 반장님 바로 소개해드릴 텐데요. 김선윤 반장님 모십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장님과 함께 오늘도 강의 내용 들어보기 전에 지금 2차 전지주들만 가요. 네, 그래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소외감을 느낀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2차 전지주들만 가요. 진짜 에코프로 BM, LNF. 그러니까 안 가던 2차 전지주들도 그냥 안 가면은 그냥 무조건 사고 보는 약간 좀 이런 스타일일까? 심지어 에코프로 HN까지 급등을 하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광풍이고요. 거의 미국 기준으로 보자면은 밈주식처럼 움직입니다. 밈주식이라고 하면은 그냥 가치도 없는 주식이 소문에 의해서 잡주라고 표현하죠. 말도 안 되게 급등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잡주는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튼튼한 종목이지만 가치에 대비해서 좀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지 않나. 물론 이제 미래가치 대비하면 갈 수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과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까지도 쇼커버링이 발생하면서 주가를 더 끌어올렸던 그런 그림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오늘도 이제 코스톨라니 강의를 좀 추가로 할 건데 항상 말하는 거지만 사람 많으면 사고 나요. 지금 에코프로 쪽의 광풍 이슈는 너도 나도 정말 따라자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관련된 뉴스 기사의 댓글만 보더라도 이게 정상적이진 않구나. 지금은
정상적인 장기 투자자들이 부하 내동파 쪽으로 물량을 넘겨야 되는, 천천히 넘기시고 나오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 좋지만 특히나 에코프로 라인들에 대해서는 저는 현 시점은 정말 위험하지 않나. 뭐 금양도 마찬가지고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이거는 뭐 표현이 안 돼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광풍,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 소신대로 저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오늘 강의가 제가 마지막일 거예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제가 수요일 날 출연을 하는데 종목 상담을 이 시간에 해드릴 겁니다. 물론 8시도 나올 거고요. 나와서 뭐 이래저래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또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에서 소신껏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 체크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혹은 반장님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고요.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체크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김선윤 전문가님 다음 주에는 좀 라인업 바뀐다, 요일도 바뀐다 말씀을 드렸지만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주 또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포커스온 홈페이지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만 만나는 게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다음 주에 수요일 날 만나는 거 난 그걸로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월요일 오전 11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강의가 끝난 뒤에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강의 중에 강의가 끝난 뒤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종목 상담 접수하고 싶으신 분들도 미리미리 접수 부탁드리고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24시간 열어두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들어오셔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또 수요일로 라인업이 바뀐다고 하니까 오늘 강의가 더 기대가 됩니다. 반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 들어봅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방송 안 할 거고요. 진짜요? 제가 강의를 이제 안 해요. 그래서 무료 톡방에다가 제가 영상 녹화를 해가지고 올려드릴 거예요. 네, 유튜브에다가 링크 올려놓고 링크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그걸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수시로 올려드릴 거예요. 수시로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댓글이나 글 통해서 궁금하신 내용,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는데 상담이 아니라 이 종목의 공시 내용에 대한 해석을 도저히 못하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잖아요. 네, 불특정 다수한테 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공부할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는 적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아주 자주, 그리고 제가 7월 31일부터는 11시, 아침 11시에 출연을 하거든요.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오니까 그때도 뵐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뵙고 또 종목도 매일 나갑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인가요? 한 10년 전에 방송에서 서울경제에서 방송을 한참 할 때 매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종목을 드렸었어요. 3% 수익률이에요. 3%떼기라고 표현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게 승률이 90% 정도 됐어요. 꽤 오래 했어요. 꽤 오래 했거든요. 시청률도 엄청 잘 나왔었고 그거 다시 하고요. 그 시간에 또 상담 방송도 도와드릴 거라 아마 11시 때 같이 방송 보시면은 꾸준하게 그냥 용돈벌이 하실 수 있는 방송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률이 원체 높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도 저희가 또 수익률 대회도 시작하니까 종목도 또 나가거든요. 종목을 찍어내야 될 것 같아요. 종목 공장이 되십시오. 또 공장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수익 매매를 할 건데 굉장히 빨리 돌 거예요. 그래서 미처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족방 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강의는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페드워치 지금 6일인가 남았거든요. 27일 새벽 3시 금리 인상하는데 지금 99.8%예요. 페드워치 예상이 0.25%포인트 금리 올린다, 한 칸 올린다가 그냥 100%라 보시면 됩니다. 확정적인 상황이고요. 이거에 따라 시장이 흔들리거나 하는 것은 1도 없을 겁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제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어요. 코스톨라니의 달걀 얘기를 좀 드렸는데 시장 상황에서 제가 지금 보건데
저희가 한 이쯤에 와 있지 않나라고 제가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과장한 요 정도. 개인적으로는 요 정도 상황 보고 있긴 하거든요. 이때가 거의 작년 10월 정도의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바닥 찍고 갔던 상황들이 시장에서 천천히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현 이 정도 와 있다. 조정 국면인데 네, 주식을 소심파는 조용히 사는 그런 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시장이 쭉 올라갈 건데요. 전 개인적으로 해서 3,000포인트 이상까지는 3,300으로 표현하겠습니다. 3,300포인트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많게는 4,000포인트까지도 봅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시겠지만 옵니다.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3,000포인트 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도착하거나 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생길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쫙 올렸다가 이제 이번이 마지막일지 모르겠어요.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거의 한다면 마지막 한 번 더 할 거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금리 인하를 어찌 됐든 시작하게 되면은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사이 동안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금리 인하를 하는데 어디까지 내리냐면 죄송합니다. 0이 아니고 2.5% 수준까지 금리 인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쭉 지금부터 열심히 사시고 많이 안 오른 대형주들 상관없어요. 그냥 사두시면 돼요. 하반기 실적주, 내년 성장주 사시고 솔직히 수면제 드시고 1년 자시면 돼요. 네, 그런 눈 딱 뜨시면 많이 가 있을 거예요. 가가지고 그때 정리하시면 되는데 언제 정리하냐? 금리가 2.5% 수준, 미국 금리 기준입니다.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정리하고 나가셔야 된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은 굉장히 오를 겁니다. 그러면 수치상, 기간상 말씀드려보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년 추가로 더 간다면은 저는 앞으로 시장이 한 2년 정도는 굉장히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강세장이 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3,000포인트는 당연히 넘어갈 거고 4,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도 하셔야 돼요. 네, 그 정도로 제가 세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확실합니다.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코스톨라니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주 말씀드릴 것은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말 거래량은 많은 것을 암시합니다. 좀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아이고, 갑자기 넘어가 버리네. 자, 읽어드릴 건데 주가가 하락함에도 거래량이 많다면 네, 부하 뇌동파들이 소심파한테 주식을 판다는 거예요. 주가가 쭉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많다면요. 오케이? 오케이? 보통 이런 상황에서 주식이 하락하다 거래량이 갑자기 쭉 빠져서 빵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럼 도저히 못 참은 사람이 정리를 한 거고 평상시보다 거래량이 좀 많은 경우에 이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게 바로 반등을 많이 해요. 네, 거의 항상 이래요. 항상 이래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함에도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 이 말인즉슨 연결해서 거래량이 막 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빠지잖아요. 거래량이 느는데도 이렇게. 그러면 보통 이런 큰 상승 시그널이 나오기 전조 현상이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이거는 거의 항상 들어맞고요. 빠진 때 보통 이제 못 참으신 분들은 정리를 많이 하시는데 버티시는 분들은 거의 수익이 나요. 이 간격 자체가 뭐 짧으면 일주일 안, 조금 길면 2주 안으로 거의 웬만하면 나타나요. 아셨죠?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갑자기 쫙 밀리면서 거래량 터질 때 반등은 항상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이것도 볼게요. 네. 거래량이 적은데도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씩 계속. 이거 아직 덜 빠졌다는 소리예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이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팡 터지면서 주가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바닥의 신호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매우 많으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 자, 이거는 부하 뇌동파들이
막 모여서 아 나도 살래, 너도 샀냐? 나도 사겠다. 엄마 이거 사자. 아버지 이거 사세요. 너도 나도 들러붙을 때를 표현합니다. 매우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이때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 몰리면 사고 납니다. 그죠? 사고가 아주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딱 급등 나오다 갑자기 꺼지는 신호들이 있어요.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밑으로 좀 급등 날 바로 깨질 때. 그때부터 해서는 뭐 해야 된다? 분할 매도하시면서 내 주식을 소신파시니까 우리는 모두 부하내동파에게 주식을 떠안져. 그래 너 가져. 갖고 싶었지? 너 가져 하고 던지고 선물로 주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누가 사줄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주가가 서서히 상승한다면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거래량이 적을 때 주가가 상승한다면. 자, 거래량이 적으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천천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근데 거래량이 늘지 않아요. 이건 누군가 내용을 안다거나 무슨 일이 발생하기 직전에 많이 나오는 차트의 신호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 근데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너무나 좋은 신호예요. 아, 시장이 안 좋은데도 이런 그림이 나와? 이건 조만간 무슨 일이 있는 거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거래량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네. 아마 기본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 숙지를 하고 계실 거라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은 꼭 한번 책을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강의를 한 번 더 되돌려 보시기를 강조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자면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면 이것은 동일 흐름이 지속된다는 신호.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유지하고 있는데 시장이 종목이 상승 하락한다면은 크게 움직임 자체가 없다. 특별한 내용이 없다. 그냥 횡보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하면은 이거는 주가는 급등한다는 소리인데 이건 솔직히 조금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크게 마음속에 두지 마시고 요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핵심이니까 그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솔직히 제가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고요. 오해하실 혹시 기관 투자자분들 계실까 말씀 제가 한 얘기 아니고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미리 깔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참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한 90년 가까이 금융업, 90년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금융업에 종사하시면서 자기가의 경험을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굉장히 오래 사시다가 7월인가 8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2월 달에 집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의 모든 그간의 투자에 대한 마인드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책이에요. 근데 이게 책을 사셔서 보시면은요, 책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막 글자가 많지가 않아요.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책인데 자기의 평생의 모든 투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책이에요. 죽기 5개월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내용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증권사 추천 종목 조언의 90%는 무쓸모다. 솔직히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저도 이 방송을 하면은 아시겠지만은 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10%가 항상 되려고 노력하는데 저 같은 직업의 특성상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저한테 좋은 내용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네. 물론 저는 이 10% 안에 들려고 노력하고 항상 열심히 하지만 네. 저도 남들이 볼 때는 다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증권사 추천 종목 조언의 90% 무쓸모다. 주식을 군중에게 떠넘기기 위해 벌이는 작전 내지 홍보에 불과하다. 예. 기관들이 보고서 내고 팔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증권사 보고서 추천 종목으로 나갔어. 와, 정말 좋은 내용이야. 읽어보면은. 그런데 그날 그 증권사 보고서를 쓴 기관, 거래원을 열어보면은 증권사가 매도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거기서 나간 건 알 수 없지만, 네. 하여튼 그걸 보면은 이건가 싶기도 하죠. 저희는 항상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밋빛 분석으로 포장하고 뉴스를 통제한 후에 주가를 조작해 비싸게 만든다. 네. 또 모든 주식을 부하 내동파에게 전가한다. 그러면 부하 내동파의 수익률은 하락한다. 아시겠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부하 내동파입니다. 부하 내동파. 왜 좋아할까요? 샀다 팔았다를 반복적으로 많이 해주셔야 기관은 돈을 벌잖아요. 수수료 수익을 먹는 곳이에요. 그게 대부분의 수익이고요. 그렇죠? 만약에 증권사 투자자분들께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종목을 사고 일주일만 안 팔면 모든 종목을 네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무슨 난리가 났나 생각할 거예요. 큰일이 발생할 거야. 뉴스에 또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싸한 소문 역시 시세를 조작하는 네, 방법이다. 제가 재현성에 2번 썼네요. 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보면 제가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한테 항상 많이 말씀을 좀 드리는 차트 중에 하나 M자 차트, W자, M자 3중 바닥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 많이 드리고 W자 패턴 해가지고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려요.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진짜 많이 얘기하는 이 차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때 어떻게 많이들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 차트를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차트를 꺼내가지고. 물론 도움이 되실 거라 판단합니다. 두산 차트로 해볼까요? 두산이 조만간 반등이 다시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이 차트를 보고서 한번 이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W자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고요. 저는 항상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자주 강조하는 건데요. 하단 라인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정말 자주 말씀을 드려요. 이 하단의 꼭지점 같은 자리들. 하단에 꼭지점 같은 자리들이 있어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물론 정확하게 이 꼭지가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얼추 이 추세를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종목을 보면은 큰 그림에서 이런 W자 패턴을 확인할 때도 있고요. 반대로 이런 M자형 패턴 거의 똑같은 거니까 반대로 보면 M이고 또 W가 되잖아요. 이런 패턴을 우리가 자주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M자형 패턴. 네, 그렇죠? 그런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장기 추세선에서 봤을 때는 이 하단 자리에 대한 움직임이 항상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를 잡아요.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항상 그래요. 근데 여기서 깨고 내려갈 경우에 반등이 나오는데 코스톨라인은 이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코스톨라인은요. 차트를 안 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딱 2가지 차트만 봤어요. 이 M자와 W자 패턴에 대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참고로 많이 봤습니다. 저도 이걸 많이 보거든요. 이 M자 나올 때 이 추세 라인에서 고점 돌파, 이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라는 것을 암시하고요. 반대로 W자 패턴으로 판단했을 때 이 하단 라인에서는 굉장히 네, 긍정적인 매수의 신호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죠?
이게 어떤 이론과 굉장히 좀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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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게 이제 1, 2, 3, 4, 5파 가고 A, B, C 파동 이렇게. 종목은 이렇게 큰 그림, 이건 시장의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이 그림으로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항상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제가 정확하게 그리진 않았지만은 여기가 나름 바닥으로 인식을 하고 M자가 있고 W자 패턴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 이 자리에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엘리엇 파동 이론을 이용해서 사실 뭐 비트코인 선물 투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많은 분들이 주식에도 활용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를 보통을 지키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그래도 수익률이 가는 것 같아요. 큰 수익이 안 나오더라도. 근데 보통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재밌는 그림을 많이 발견하는데 저는 항상 솔직히 바닥에서 많이 사요. 그러다가 깨질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만약에 자기가 주식을 샀는데 이따 상담해보면 나올 수도 있어, 누군가. 꼭 이런 자리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 진짜 많아. 부지기수로 정말 많아요. 이거는 주식을 하시는 걸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신다거나 아니면은 마인드 컨트롤과 차트에 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스타일을 완전 바꾸셔야 돼요. 이건 전형적인 부하 내동파 스타일이에요. 추격해서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에코프로 뭐 회사 정말 좋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정말 과연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거를 최근의 가격에서 차트를 보자면은 최근의 가격에서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소신 발언하자면 이걸 이 가격에서 지금 따라가는 사람은 전 정상이라고 안 봐요. 이날 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때 바닥은 확인된 것 같다라고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바닥은 확인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솔직히 이렇게까지 잘 갈 줄 몰랐어. 어느 정도겠지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쌍고점 맞고 여기가 나름 M자 패턴 나온 다음에 떨어졌거든요. 조심해야 될 자리였단 말이야. 그리고 이 자리를 뚫고 가는 게 안 나왔어, 여기서 한 번. 그리고 다시 떨어졌어요. 끝났나? 여기서 이제 끝났나 싶었어. 근데 이걸 말아 올리더라고. 갑자기 시장에 바람이 불면서 광풍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100만 원을 찍어버렸어요. 이걸 누가 손을 댈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30조 거의 가까이 되는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광풍이에요, 광풍. 네. 그 밈주식이라는 거지. 근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따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정상일까요? 지금 6개월, 7개월 10배가 올랐는데 이게 정상일까요, 정말? 저는 뭐 소신 발언하자면 아니다. 만약에 내 단가가 100만 원 이상이시면 진짜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단가가 100만 원 이상이시라면은 저는 정말 그냥 조심하셔라 이 정도까지만 예, 뭐 파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 예, 그건 본인 마음이시니까 조심은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냉정하게 다른 주식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여기서 더 갈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사시는 것 자체가 주식 하시는 사람 중에 이제 돈 버는 사람은 10%라고 하죠. 네. 근데 이 100만 원 이상은 10% 중에서도 저는 1%라고 봐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 예. 그래서 한번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어찌됐든 뭐 내용은 요 엘리엇 파동 이론과 좀 비슷한지만 차트라는 게 그렇지만은 항상 보조 수단으로 이분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셨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한 것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저도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은
절대 잃어버린 돈을 찾고자 애쓰지 말라는 것. 그리고 손실을 보았다면 즉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0부터 다시 시작해라라는 겁니다. 하자. 그리고 기왕에 투자를 시작했다면 적어도 이익을 내라.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뭐냐면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투자 원금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곁들이자면은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저도 이제 뭐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꿈 같은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주가가 1,000원이었다가 예를 들어서 5,000원을 갔어. 예. 그리고 다시 3,000원으로 2,000원으로 내려왔어.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5,000원에 있는 그때 봤었던 내 수익금이 내 돈인 거고 지금 상황은 나는 그만큼 손해를 본 거야. 나 그만큼 벌 수 있었는데 손해를 본 거야. 네가 책임져. 이런 식이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10에 9이 그래. 본인이 혹여나 그런 말을 하셨거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은 그건 정말 투자에 있어서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되고요.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도움을 드리는 사람이지만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저도.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펀드 매니저가 16시간씩 일하는 것에 기죽지 마라. 그 시간의 95%가 시간 낭비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데 할애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계속 생각해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 진짜 생각을 많이 하는 타입인데 뭘 하나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수많은 생각을 해요. 5만 가지 상상을 다 해요. 얼마 전에 한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별의별 상상을 다 하는 놈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뭘 함에 있어서 이 상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하다 보면은 투자의 포인트가 나오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저는 항상 추구하는 게 뭐냐면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제 투자 스타일인데 물론 최소한의 시간 안에 생각하는 거는 빠지긴 해요. 남들 일하는 시간만큼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해요. 잠도 안 자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래서 되게 이 말은 저도 와닿는 말이라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께서 10가지 권고사항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매입 시기라 생각되면 어느 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건지를 결정하라.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돈을 가지고 행동해라. 모든 일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리고 반드시 인내해라.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라. 이건 솔직히 저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정말. 때때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리스트를 보고 지금이라도 역시 샀을 것인지를 검토하라. 대단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라.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역시 항상 염두에 둬라.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해라. 10번째,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항상 저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10가지 금기사항을 합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추천 종목을 따르지 말며 난 이제 망한 건가? 비밀스러운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죠? 이게
일반인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야 누가 그거 좋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고요. 자,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못하 죄송합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 사람이 더 안다고 막 얘기하는 게 나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다. 네.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지난 시세에 연연하지 마라. 주식을 사놓은 뒤 언젠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 속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마라. 희망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그냥 희망 속에 그 주식을 아예 까먹고 쳐다보지도 않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그다음 어디서 수익 혹은 손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계산하지 마라. 예, 많이들 하시는 거죠. 자, 그다음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 팔지 마라. 역시 많이 하시는 거고요. 정치적 성향, 즉 지지나 반대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마라. 10번째,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마라. 근데 금기사항을 보면은 진짜 이게 잘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죠? 보면은 정말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뭐 우리가 뭐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조금 지키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코스톨라니는 생애 마지막 시간을 얼마 안 남기고 많은 내용을 사람들한테 또 남기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닥에서의 올라가는 시장에서 이게 두 번째 찬스예요. 그러니까 동학개미 운동 때부터 우리가 주식을 했다면 지금 두 번째 찬스가 왔어요. 코스톨라니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예요. 그것도 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한다면 묻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주식을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금리가 인상되면 떠나야 되는 건 맞고요. 그렇죠? 1년 반 전에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장은 빠지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거의 바닥을 확인했고 반등을 주지만 반등을 주는 이유는 금리가 거의 골점이기 때문에 작년 하반 끝자락부터 반등이 나왔던 거고 금리가 인하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물론 이 내용은 20년 전에 쓴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의 스타일과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책의 내용에서 한 90% 이상은 맞아 떨어지거든요. 지금 시장과도 똑같이. 그래서 많은 도움이 좀 되시고자 해서 제가 책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월요일은 제가 한 달 정도 해봤는데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거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아마 제가 다음 주에 이사를 하기 때문에 안 되고 8월 초부터 해서는 아마 저녁쯤에 공개 방송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때 진행해서 도움을 드릴 거고요. 뭐 이래저래 제가 스타일상 사실 오픈 채팅방에 막 종목을 안 올려요. 근데 7월 31일부터 하면은 엄청 올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올라갈 겁니다. 종목을 계속 올릴 거니까 참고하셔서 많은 좀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반장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그리고 투자 마인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후에는 또 종목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미리미리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면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뜨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적어서 보내주셔도 노란톡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송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단계적으로 저희가 정리한 페이지가 있는데 큰 화면으로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김선윤 반장님과 함께 종목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죠. 첫 번째 문자 도착한 종목은요. HMM입니다. 21,700원에 20% 들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조금 더 기다릴지 아니면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팔지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21,3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HMM 21,700원에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까요, 반장님? 예, 뭐 회사가 뭐 나쁜 회사는 아닌데 그렇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었고 사실 작년에 실적 피크를 좀 찍고 재작년부터 해서 많이 올라갔었죠. 제가 2020년도 때 장난 아니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내려와서 정상을 벗어나고 있는데 좀 시끄러운 게 사실 있죠. 매각에 대한 이슈가 이게 안정이 좀 돼야 될 건데 서서히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거 매각되는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누가 접근을 해서 하긴 하지만 시간은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해결된다면은 바닥을 확인하고 좀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우선 개인적으로는 매수하신 가격대가 문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대고 뭐 나쁘진 않았는데 다만 종목이 조금 약간 둔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요즘 보니까 오늘도 그렇고 거래량이 갑자기 좀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긴 해요. 그럼 전고점이 지금 보면은 한 23,000원대 정도가 라인은 잡혀 있어요. 여기 정도 라인은 잡혀 있으니까 한 조금만 버티신 다음에 이 정도 올라오면은 여기 라인 보고 올라오면은 그때 수익 실현하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 23,000원대까지 와서 안 밀리고 횡보하거나 다시 반등이 크게 나오면은 그 이상으로 다시 올려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자리는 어디가 되냐면 한 35,000원대 자리까지 열려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는 홀딩 의견 드립니다. 홀딩 의견 드리고 바닥 찍고 6월부터 해서 지금 돌려 세우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급하게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가지고 계시다가 한번 23,000원 부근 가면은 그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아셨죠? 그래서 지금 홀딩하도록 할게요. 네, HMM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린 만큼 해당 종목에 대한 전략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서울반도체 가지고 있습니다. 14,5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14,500원이면 이걸 언제 사신 걸까요? 전화 연결이면 좀 여쭈어봤을 텐데 오늘 서울반도체가 12,380원에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중 20% 서울반도체 어떻게 보십니까, 반장님? 옆에서 한숨 쉬시는데. 아, 이게 되게 오래되셨어요. 네. 1년은 넘으셨는데 이게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안 갔었네요. 그러게요. 네. 자, 기대가 크셨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닥 확인하고 1년 정도 고생 이상 하시고 나서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고 이게 그 N자형 파동으로 해서 박스권을 좀 이렇게 올라치다가 그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네, 매수가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우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보긴 할 텐데 사실 그렇게 또 기대감은 또 없네요. 자, 그래도 조금 생각해 볼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신용잔고 라인에서 보니까 3%대까지 갔다가 좀 내려오긴 했는데 아직 큰 비중은 아니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고민만 해보자면 박스 하나 잡아드릴게요. 자, 이 정도 라인에 그래도 뭐 나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박스를 좀 지키고 있어요. 여기 자리에서 이제 깨지 않는 자리가 나오면 한번 올려칠 수는 있어요. 차트상으로는 그래요. 네. 나름의 이제 포인트에서 보자면은 이런 이제 M자형이나 W자 패턴 자체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그림이거든요. 네. 이런 차트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깨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 가격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얼마일까요? 최저점 잡고서 한 12,000원 정도까지 볼게요. 12,0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면 갑자기 살짝 깰 수는 있습니다. 버텨주기만 한다면 얘는 다시 반등 나오면서 한번 노려볼 수는 있어요. 매수가까지. 네. 근데 이게 매수가까지 가기 위한 조건이 또 존재하는데 요 13,000원 이상 한 13,000원 한 200~300원 돌파하면서 13,500원대 흐름이 한번 뿅 나와줘야 돼요. 차트로 표현을 하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한번 13,000원대까지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 자체가 좀 나와줘야 돼요. 요 그림이. 요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요게 나오면 기대는 해볼 수도 있는데 아직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2,000원짜리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때 깨면은 차라리 정리해서 다른 걸 보시는 게 낫고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서 올려친다면은 좀 버텨보시다가 매수가 근처에 다시 한번 온다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안쪽이라면은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복구하시는 게 빠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가격 자리까지 좀 봐드렸고 이후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상담 접수해 주신 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김선희원 반장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시간 열어두고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지금 보이시죠?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면 바로 화면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문자 샵 0082번 이 접수 받았던 번호로 김선윤 혹은 반장님 하고 불러주시면 저희가 그 링크 송부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종목 폭격기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미리미리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장님과 함께 저희 강의부터 종목 상담까지 달려왔는데 오늘 어떠한 내용들 이야기 나누었는지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핵심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코스톨라니를 배워야 하는 이유 지난주에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거래량으로 주가를 예측하기, 마지막은 지금은 주식을 살 준비를 할 때라고 투자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요일이 바뀌는 만큼 김선윤 반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노란톡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이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김선윤 반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에 유의해달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도 반장님과 함께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